21대 대선 결전의 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선출됩니다. 네, 국회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치열했던 이번 선거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곳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오늘 결정되는 21대 대통령도 내일 이곳에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부 손효정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어제까지 선거운동을 바쁘게 마무리한 후보 대부분 공식 일정 없이 일단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는 오늘 저녁쯤 각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했고 권영국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빈소를 조문할 예정입니다. 자, 이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를 기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뉴스에 모든 걸 쏟아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후보들 선거운동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중심 대구에서 범보수의 새 씨앗을 틔워달라고 촉구했고,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응원봉을 들어서 탄핵을 외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킬 준비 되셨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내란 종식과 함께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후보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였고요. 아무래도 빛의 혁명,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주로 시작해서 국토를 종단하며 올라온 뒤 서울광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일정 치고는 꽤 동선이 길었는데 추격자인 만큼 간절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에 대한은 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22일 동안 이어진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마다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이 기자도 아시겠지만 후보들의 동선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잖아요. 모든 후보가 역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후보가 어느 지역을 핵심 승부처로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동선을 보면요. 11번 방문한 수도권 다음으로 발길을 돌린 건 영남권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영남권이 표를 받기 힘든 험지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시작 이후 호남보다도 영남을 먼저 찾았습니다.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풀이되고요.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을 9차례 방문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도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계엄과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파동까지 실망한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로 넘어가면요.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가 많은 서울 도심과 대학가 위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 호남도 비중 있게 방문했는데요. 민주당의 연성 지지자들에게 대안 후보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해고 노동자 농성장과 같이 노동 현장을 주로 찾았습니다. 자, 이 선거 구도나 후보별 전략이 투영된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번 대선 제가 후보마다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내란 심판 이 정도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송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때처럼 이 후보 선거 운동 동안 내란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핵심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와 내란 심판론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있다며 연결고리를 적극 부각하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 중에 상의를 벗어젖히면서 이 안에 쓰여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대부분 방탄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죠? 네,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보면요. 이 후보의 방탄조끼 또 방탄유리를 저격하면서 자기는 두려울 게 없다, 당당하다면서 상의를 벗는 모습이 꼭 나옵니다. 이 후보에게 부패와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요. 김 후보는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 다 장악당하기 전에 독주를 막아달라면서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어떤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웠을까요? 네, 이준석 후보 아무래도 가장 강점 또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나이입니다. 유일한 40대 대선 후보인데요. 이 후보 생일이 3월이라 대선이 두어 달만 일렀다면 만 40세가 못 돼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표를 투자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때보다 거셌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공약집도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1강 1중 1약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선거전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각 후보 캠프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선거 취재하면서 이런 부분을 각 후보 측에 많이 물어봤는데요. 결국 상대방 후보를 어떻게 뽑겠느냐 상대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추격자 입장인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도 역공하는 모양새인데요.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있던 정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런 반대 명분이 더 표가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사전 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틀 모두 주중에 치러졌는데요. 그럼에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투표를 거쳐서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후보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80%를 넘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조승래 선대위 공보당장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영남이든 호남이든 의미 있는 득표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 선대위원장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라면서 직전 대선 투표율 77%를 넘길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이 선거일 엿새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 막판 이 판세 변화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물론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잖아요. 각 후보 당연히 하지만 내부 조사를 돌리면서 여론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1위였던 흐름은 견고하다면서 굳히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반 득표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판이 뒤집혔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조금 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등 후보가 1등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들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과 김문수 후보의 리박스쿨 연루 의혹, 유시민 작가 논란 등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 1강 1중 1약 구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19대 대선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1강 2중 구도였습니다. 당시 개표 상황을 좀 확인해 봤는데 밤 10시쯤 문재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반면 초접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당선자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까요? 네, 이번 대선 보궐선거라서요.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개표가 70-80% 이뤄질 때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 시점은 투표율이나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1대 대선 레이스 정치부 손효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